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 근래에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죠. 나스닥이 상승할 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주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AI로 해서 실적이 개선됐고 그게 24% 폭등하면서 주가가 올리기 시작했죠. 나스닥을.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바클레이즈하고 모건스탠리에서 이 비중 확대에서 비중 동일로 투자 의견을 내렸죠. 그런데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가격 역풍을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움직였는데요. 하이테크 주의 하락은 미증시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시장 심리의 악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주가 내렸지만 거기에 그동안 같이 올랐던 종목들 죄송합니다.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역시 주가가 하락합니다. 빅테크주들이 주가를 하락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요. 러시아 반란 사태가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아시겠지만 러시아 모스크바 쪽으로 전진을 했었죠. 한 500km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되돌렸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는 소폭 상승시키면서 70불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밀 가격은 급등했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시적인 해프닝처럼 됐지만요. 추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러시아가 이 이후에 푸틴의 영향력이 떨어져 나가는지 약화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과 모레 파월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파월이 하원과 상원에서의 어떤 발언이 지난번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죠.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6월에 동결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은 22 라가르드 총재와 어떤 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은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긴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도 그 발언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이 하락하는데 서학개미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동학개미고 미국에서 투자하는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서학개미들이 9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하락했죠. 다우는 0.04%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살짝 이틀에서 장중할 때 0.3% 정도 하락했다가 6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6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21선 지지력을 보이다가 살짝 깼다가 다시 21선 회복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락 압력이 조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은 20에서 깼네요. 그쵸? 금요일날 비석형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비석형이 나오면 추가적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 하락하면서 음봉이 커지면서 끝났네요. 음봉이 커지면서 20에서 일단 깨트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데드크로스 5일선과 22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60일선까지는 공간이 열렸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추가로 나스닥에 조정이 있는지가
오늘 밤부터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개미들의 매도세가 지속된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주가가 오를 때 개미가 계속 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미가 매도를 해요. 그럼 개미가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죠. 수급의 논리에 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하다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올해 외국인이 9조 이상 매도하고 올해 개미들이 9조 이상 매도했고 외국인이 11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구조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8만전자, 9만전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2분기가 곧 끝나죠.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건데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예상치가 매출이 62조 628억 원이랍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로 19.6%가 줄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98.57%가 급감한 2,0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증권사에서는 9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증권사는 마이너스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수급은 좋아졌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를 해서 재고를 털어내야 되는데 재고가 완벽하게 털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파운드라든가 디램 가격이 뭐 올라온다고 하지만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항상 상속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외국 매수로 주가가 올라서 수급적인 부분은 좋긴 한데 실적 부분만큼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 20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섰네요. 그쵸? 근데 요 기술적으로는 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위로 올릴지 아니면 요 고점에 대한 쌍봉의 흐름을 가져올지 요게 아주 중요할 것 같죠. 쌍봉이라 그러면 왜냐면 외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거 쌍봉으로 이렇게 쌍봉은 안 봅니다. 그쵸?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봉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그 봉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 결론은 뭐 시간이 좀 지나 봐야겠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유일한 상승세요. 오늘도 상승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상승했고요. 미국도 오늘 하락을 했어요. 어저께 니케이도 하락했고 대만도 하락했고 항생도 하락했고 상해는 1.4%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0.4%인가 5% 올랐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 어저께 국내장을 올린 것은 기관의 힘이었습니다. 기관이 2,200억을 매수를 했고 거기에 선물해서 시전 800억을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기관이 다시 매도로 돌아온다면 정말 시장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매수 매도를 번갈아가 한다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관이 어저께 매수해서 끌어올렸으니까 오늘 기관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